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1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했죠. 다우는 소폭, 나스닥은 1% 정도 하락하고 끝났는데요. 미국 시장은 기업 실적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일에도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실적이 전망치 하회를 하면서 시장을 흔들었는데요. 오늘도 그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치가 반도체 업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좀 달성 어렵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분기 매출 달성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장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8월 말에 그 매출을 부분을 계산해 봤을 때 6월 말 실적 발표에 제시했던 부분을 보면 그 매출 가이던스를 상당히 하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부분은 그 공급망 차질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실적이 시장을 좀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노바백스에서 그 코로나 백신 수요가 감소하면서 또 실적이 하향됐죠. 그래서 뭐 거의 30%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즘 이제 실적이 거의 끝물에 와 있어요. 끝물에 와 있는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좋은 실적에는 급등을 하면서 나쁜 실적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하네요. 보통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연일 실적이 나쁘면 지수를 많이 빼거든요. 근데 그렇게 빼지 않는 거 보면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누군가는 호재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호재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악재가 출현하니까 일단은 악재를 반영하되 조금만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미국에서는 노동 생산성에 대한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전분기 대비 4.6% 감소했다고 하네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이게 비농업 부분이거든요. 비농업 부분 노동은 증가를 해서 실업률이 3.5인가 나왔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떨어져 완전 고용 수준까지 왔거든요. 근데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특이한 모습이 좀 있기도 하네요. 이것도 시장의 또 악재이기도 하죠. 지금 미국 시장은 이제 실적의 끝물 와가는 과정 속에서 주요 이슈가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이잖아요. 거의 한 달 동안 인플레이션의 금리 인상을 거의 뒤로 하고 다른 재료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논점을 흐리는 상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밤부터는 다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나오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일단 지난번 7월 달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찍고 이번 7월에 그러니까 8월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유가의 하락이거든요. 유가가 평균 110불대에서 90불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 12, 3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시장을 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9.1%였는데 이번에는 8.7 정도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유가의 하락분으로 계산하면 원래는 한 8.5 하고 7 사이가 맞을 거예요. 근데 임금 인상이라든가 다른 부분들 산정해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8.7 이상을 나올 수도 있어요. 거의 9 전후 다시 그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분이 예전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정하는 데는 유가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유가가 핵심 지표이긴 맞지만 다른 지표들도 핵심 지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지표들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시장 예상치 8.7%, 8.7이 나올지, 그보다 약간 낮게 나올지, 아니면 다르게 커져서 9 전후를 유지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유가가 하락하지만 사실은 일정 부분 유지를 할 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와 봐야 한 0.3, 0.4 정도. 그러면 0.4 정도면 8.7이죠, 그렇죠? 네, 8.7 이상 사이가 어디가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유가 반영률이 크다 그러면 8.5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8.7 정도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반영이 지금 당장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요. 벌써 한 달 전부터
반영이 돼요. 왜냐면 지난번에 9.1 나올 때도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다. 그래 놓고 막상 나오니까 아 예상대로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7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있지만 근원 CPI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근원 CPI는 5.9에서 6.1로 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이 시장이 방향이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8.7 이상이 나와버리게 되면 시장이 상당히 좀 흔들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면 그 다음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돼.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지난번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 안 좋았는데 소비자 태도 지수가 좋아서 살아났잖아요. 지난번 7월 초에는. 이번에는 태도 지수까지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이슈가 나오고 이 이슈로 인해서 9월 달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이냐 뭐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뭐 시장에서는 또 베이비 스텝도 가능할 것 같아 하고 막 분위기 연출하고 있는데 사실은 메리 데일리 같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빅 자이언트 스텝을 원하고 있는데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뭐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렇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시겠지만 목표치인 2%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까지 가려면 험난할 거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모습 보시면 다우는 0.1%, 나스닥은 1% 정도 빠졌네요. 그렇죠? 다우를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다우 차트를 보시면은 역시 걸쳐 있죠, 그렇죠? 걸쳐서 계속 어제 오늘 계속 걸쳐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나 월봉은 뭐 여전히 그대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월봉도 그대로고요. 일봉으로 보면 이제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면 이제 전일이 꼭지를 치고 내려오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월봉으로는 추세를 돌렸다고 보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월봉으로 추세를 돌렸다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하락 추세 유증면에 있다는 것 정도로 한번 해석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6만전자 턱걸이 어저께 6만원 깨졌었죠. 장중에 깨졌다가 거의 한 반 정도 되돌리고 끝났어요. 1.98%까지 빠졌다가 거의 2% 빠졌다가 1% 정도에 끝났죠. 어저께 하락은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도였어요. 지금 그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매도한 거죠. 제대로 매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390만 주가 팔았을 거요. 390만 주. 어저께 삼성전자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370만 주 팔았고 기관이 17만 주 샀네요. 근데 요 근래에는 기관이 눌렀고요. 외국인이 어제 처음 눌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번에 시장에 들어온 게 거의 한 1700만 주 정도 들어왔거든요. 1700만 주. 그 중에서 요 근래 한 30만 주 나갔습니다. 450만 주 나갔거든요. 그래서 한 1300여 1400만 주 가면 이 물량이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근데 지금 그 아까 이 해외 지수를 보시면 반도체 지수가 4.5%가 빠졌어요. 특히 그 전일 엔비디아도 실적이 어려웠고 마이크론도 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진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생각한다면 삼성전자의 오늘 시장의 흐름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가 2,500을 안착을 해요. 안착을 했습니다. 와, 어제도 밀리다 올라왔죠. 이게 뭐로 올라왔냐면 전기차로 올랐죠. 전기차. 특히 LG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 솔루션에 외국인들이 2조로 샀다고 하죠. 이번에 외국인들 돈 전체 금액은 4조입니다. 4조. 그냥 절반이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나머지는 중에 1조 5천억 정도가 삼성전자. 어저께 팔았으니까 1조 정도가 삼성전자. 그 다음 나머지는 개별 종목,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른 종목이 들어갈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가 오늘 흐름 보고 LG에서 오늘 흐름을 보면 뭐 대충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또 외국인이 매서 10일 순매수를 하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외국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9일 연속 순매수를 한 건 뭐 LG전설이 들어와서 그렇다 치라도 그동안 삼성전자를 눌렀는데 그렇죠? 네, 삼성전자를 제끼지 않는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의 진실적인 귀환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